자, 그 조이대 그 사법 쿠데타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7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은 도대체 어떤 형태로 언제 봤냐?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입장도 제대로 된 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예. 근데 그런 와중에 제가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예. 이 국감장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게 별로 이슈가 안 되고 있어요.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네. 반드시 종이로 된 문서로만 법적 효력이 있다라는 것. 맞습니다. 이번에 전 처음 알았어요. 예. 그 민사 사건에 대해서는 PDF 파일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네. 사건 기록을 보는 것들이 이제 허용이 됐지만 네. 형사 사건은 법 개정이 됐지만 당시 5월에는 그렇죠.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 원본 문서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국감장에서도 이래저래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은 전원 합의체를 전제하고 그러니까 네. 그 이전에 미리 재판관들한테 문서를 보라 그랬다는데 그 문서를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스캔 떠서 봤다는 거예요. 스캔 떠서. 네. 그러면 원본 파일을 보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로그 기록을 그래서 우리가 로그 기록을 보자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보통 이제 공직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과열된 공모 입찰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나중에 구설수에 오르거나 수용성 때문에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갑니다. 예를 들면 뭐 2달 이내 동안 공고한다는 2달 꽉 채우죠.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한테 2주 전에 공문서를 그 심사 서류를 보내줘야 된다 그러면 시비가 붙을까봐 메일 발송할 때 시간까지 똑같이 해서 보냅니다. 네. 그래야 반대할 사람, 찬성할 사람들에 대해서 결론을 유도하려고 근데 지금 대법원은 그날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해요. 저희가 확인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기록 문서를 보고 그 전에 논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편법이자 불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원본 문서 그 많은 건 언제 복사해서 줬냐? 네.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지금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예, 대답을 네.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국감이 더 필요하구나 하는 상황 되는데 결정적인 몇 가지는 확인한 거죠. 대단히 이례적으로 했다.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1년에 24,000건 되는 대법원의 판결 중에서 전원합의체를 그대로 한 게 몇 건 되냐 그러니까 20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0. 몇몇 프로밖에 안 되는 그거를 가지고 이 중차대한 사건을 이례적으로 해버린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본 문서를 본 게 아니라 PDF 문서를 미리 뿌렸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걸 대법관들이 실제로 정말 똑같은 날 받아서 봤냐? 거기에 대해 답변 못해요.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현장 국감을 가서 저희가 그런 내용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었다. 네. 굉장히 이 판결 과정에 흠결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확인하게 됐습니다. 네. 야, 이나 몰랐어요. 전자문서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게 2025년 10월부터 이번 달부터 10월부터 얼마 안 된 거네. 그러니까 그 재판이 있었던 건 이제 5월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4월, 5월 그때 그 전에 접수가 됐고 그때는 법적 효력 자체가 없었어. 근데 반드시 종이 문서를 네. 봐야 되는데 종이 문서를 복사했다는 사람이 지금 단 한 명도 없고요. 복사한 걸 봤다는 사람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제가 현장 가서 그 대법원 고위 관계자들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 내용을 슬슬 물어보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분이 사실 뭐 전자문서로 보는 거는 공식 효력이 없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들도 공식 효력이 없다라는 걸 알고서도 이 중차대한 사건을 그렇게 취급했다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드러낸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국감장에서 조이대를 감싸는 나경원을 우리 최혁진 의원님이 직격을 했거든요. 네, 그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이고 그런 의혹이 지난 파기환송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의힘은 국민적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대한 정확한 국정감사에 임하지 않고 대법원을 비호하고 비위 의혹에 대해서 덮으려고 하는가? 저는 지난번에 나경원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남편의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장으로서의 인사에서 대법원장이 도움을 달라고 지금 대법원 국감을 계속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재판은 파기환송되어서 서울 고등법원에 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관여하겠다고요?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끝끝내 무죄 만들려고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하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시켜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법관 인사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 그런 사법부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딱 하나만 좀 짚고 여러분의 의견을 좀 구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방송에 나오는 보수 농계 그리고 많은 보수 언론에서 거의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민주당이 조희대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무죄를 받기 위해서. 근데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지난 대선 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피선거권 박탈이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요. 이 사건은 의미가 없어요. 가장 안 좋은 결과가 나와봐야 벌금 100만 원 나오는 사건이야. 이건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5년 후에 이 재판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100만 원 받으면 뭐해? 그거를 무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계속 다 얘기하는데 나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네.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을 걸어보고 물어보고 했는데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통상 모든 공직자들이 아까 그렇다 그랬잖아요.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를 다 거치고 그래야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 수용력이 높아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눈에 띄도록 이례적으로 했냐. 그랬더니 어쨌든 뭐 재판장이 그렇게 하자라고 전원합의체로 처음부터 하자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희대 재판장이 누굽니까?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 저도 그 자리에서 국감장에서도 물어봤어요. 거기 이제 그 대법원의 고위 간부들한테 아니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이례적으로 초 스피드로 초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다. 기관장이 찍어 누르는 경우를 빼놓고는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논란이 큰 사안은 다 절차를 지키려고 하는데 대법원장이 찍어 눌렀냐? 갖다부터 아무 말 안 하고 다 침묵. 다 침묵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무죄 판결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 받아서 뭐해? 그러니까요.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이 사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절차적 흠결이 만들어질 만큼 이런 식으로 처리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혹이잖아요. 그거를 보자라고 한 건데 오늘 국민의힘 그 신동욱 의원 뭐 방송 나가가지고 우리가 재판 기록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인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언론에 기자회견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들이 어제 국감장에서 들었거든요. 재판 기록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과정 로그 기록에 대해서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만 우린 확인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언론에 나가서 민주당과 우리가 재판 기록을 요구했다라는 식으로 재판 개입을 했다라고 그런 말을 대놓고 하고 더 놀라운 것은 조중동 같은 곳이 그거를 반론 보도나 이런 거 묻지도 않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도 없었어요. 그대로 가서 민주당이 재판 기록을 요구하는 뭐 만행을 저지른 것처럼 언론에 내버렸습니다.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정정보도 바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나경원 의원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는 게 아까 저 인터뷰 저 지금 국정감사장에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이게 왜 진행 중입니까? 진행이라는 건 지금 재판이 밟고 있어야 진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사건은요 대통령 헌법 불소추 특권 때문에 정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헌법 103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판단한다고 돼 있거든요. 헌법과 법률 다 어겼고요. 전 이제 양심에 묻고 싶어요. 어제도 재판사무국장이 나와가지고 이례적인 진행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따져 묻는데 어버버버 아무 말도 못합니다.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해서 심판하는데 윤석열이 편들어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위반, 그러니까 독립을 주장할 자격 자체가 없다. 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방송에서 제가 이해 충돌 문제 때문에 나경원 나가라고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대놓고
국감을 못하게 계속 반대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나경원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일어서고. 아 그래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상임위장에서 아니 그 국회의원답게 하셔라. 왜 그래요? 나경원 꼬붕을 하고 앉아 계시냐.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 그래요? 치는데 저는 그 남편이 지금 춘천지법 법원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걸 뿐이에요. 네. 혹시 이제 대법원장이 법원장들 인사권이 있거든요. 연말 되면은 좋은 자리 자기 남편 보내고 싶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놓고 대법원을 비호하는 국민이 대법원을 국감하라 그랬는데 가서 대법원에 편이 돼가지고 그렇지. 국감을 못하게 막으니까 네. 그게 이제 저는 어쨌든지간에 나경원이 나가야 그나마 법사위가 정상으로 조금씩 가지 않을까 국민의힘 네.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더라고요.